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예,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좋은 듯 마른 듯 아주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그런 흐름이고요. 종목별 구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구간부터 수익을 내가 만만치 않은 장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로, 어떤 전략으로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종목이 또 너무 잘 가면요. 그쵸.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의 한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도 그렇고 또 네. 오늘같이 시장에서 또 그동안 올랐던 종목은 쉬고 또 못 올랐던 종목 팍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주식은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면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응하기 어려워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요즘 시장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코아시아 포함해서 한번 리뷰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이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리뷰 드리는 종목들과 이제 네. 최근에 함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네. 종목군들이 매일매일 보면 주가가 계속 출렁거립니다. 한 방에 쭉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미미하게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코아시아라는 종목들 일단 반도체 장비 중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상승은 지리한 횡보세가 나오고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다. 큰 흐름에 있어서 보게 되면 1차 상승에 따른 눌림과 기관 조정을 보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상승 초동기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된 종목 중에서 반등,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과 바닥을 찍고 2차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나가는 것이겠죠. 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반등은 시작이 되는 그런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인텍프렉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코로나19 때 뭐 지금 테크니라든가 PSK 같은 종목들이 꾸준하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갔듯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출렁출렁거리면서 꺾일 듯 하면서 또 가고 꺾일 듯 하면서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기업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가다가 출렁거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잔파등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겠죠. 그만큼 시장에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우리가 던질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동안에 완만한 반등에서 벗어나서 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물량을 털기보다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ISC죠. 역시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지금 세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지수가 횡보 장세로 보이는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들이 쭉쭉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겠죠. 어제 큰 양봉 후에 지금 이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기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약간은 흔들어대는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 은근하게 살아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좀 더디죠. 이미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라든가 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나 매기는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긴 시간 동안에 혼조 장세 보이고 나서 반등이 막 시작된 겁니다. 장대 양봉까지 세우고 나서 지금 5일째 지금 박스 상단에서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가다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반등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1차 상승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관점이고 반등에 따른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간인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도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 4,300원을 이미 터치하고 4,700원까지 올랐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돌아올게요. 현재 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 봐야 되는 한 큐는 무엇인지 제가 퀘스천 마크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 한 큐는 각계약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진. 개별적으로 약진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이야기 해주세요. 예, 오늘 시장이 호재들이 참 많아요. 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별로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증시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거 백신 나오는 거야? 정말 나올 수는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백신 개발 가능성은 상당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백신 임상시험이 속속소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대책이 합의를 했고 이때 미국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아직은 혼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재는 많은데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장세, 약간은 복잡스러운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 먼저 아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장은요, 그런 호재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것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미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지 여부도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혼재 양세와 더불어서 경계감이 좀 있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종목군들의 구도가 좀 복잡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2차전지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종목들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은 나옵니다만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주라든가 일부 화학주라든가 일부 보험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또 바이오 제약주들은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선별적으로 핑계를 대고 일부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장세는 뭐냐면 지수 자체가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혼재 양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막 서로 시장을 섬점하려는 그런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장세는 종목별 선별 순환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순환 랠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여기저기 종목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일봉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포스코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오늘 비교적 양호한 반등이 났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또 고려 아연 같은 종목들이 모처음만에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이 포스코의 반등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려 아연과 포스코 같은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최근에 국제 아연 가격이라든가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됐고요. 그것을 저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글로벌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쳤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러한 제조업 관련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 자체는 뭐 얼마 전 같은 그런 폭락 장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장에서 하반기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5G 관련 대장주고 원조 대장주입니다. 아직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1차 상승에 따른 기관주 종목의 2단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도 오이솔루션과 KMW는 중기 2단 반등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 이후에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겠죠. 결국에 전체적인 시장은 바닥을 쳤다. 경기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경기가
우리가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 섹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앞서 포스코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고 여기에 KMW의 오늘장의 추가 상승도 봤는데요. 그럼 내일의 한 수, 앞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에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까요? 자, 내일 한서는 중소형 종목 장세 계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장세 계속. 근데 보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쵸. 따라가는 순간 고점인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일단 바닥권에서 안전할 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또 가고 있는 종목들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서 한번 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격 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선점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어떤 습관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는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가 백신 개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도 마스크를 쓰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만 잡히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경제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동안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 또 백신 개발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 자체는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호재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경기 부양 대책 등 호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요. 시장은 그래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많이 올랐던 종목을 주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 대형주들 주시로 한 반등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종목들은 이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랐던 종목이 조금 쉬고 못 올랐던 종목이 좀 더 올라가는 순환 반등인데 말 그대로 그런 순환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세예요. 그래서 낙폭과했던 종목들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제 보험주들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이제는 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잠깐 올라갈 겁니다. 트레이딩 매매를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들 종목의 순환 반등이 끝나고 나서는 여전히 중소형 성장주들이 시장 전면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실적주를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 장세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지원자 500명한테 항체와 T세포가 형성되어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단계 완료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치료제와 개발 백신의 경쟁제로 뛰어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월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내년에도 못 만들 거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벌써 7월 달인데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악재로서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을 보시기 바라고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되면 글로벌 본격적인 경기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좀 긴 호흡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자신 있게 보자. 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할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잖아요. 높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마침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CMO 계약 백신 개발 체약을 체결을 한 SK 케미칼이 국내 증시도 있기 그쵸, 오늘 때문에 급등했죠. 네, 같이 그래서 백신 테마주들이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기는 너무 무섭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면은 우리가 선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뉴스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면 이 시세는 떠버리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데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대를 가졌던 키트,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가 네. 마스크 관련주라 방역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백신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들 종목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주 외에는 우리가 바이오제약주는 건들지 않는 게 오. 좋다라는 그런 관점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접근해야 되는 그 전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인가요? 역시 주도 섹터권이고 아직 2단 상승이 막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HFR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HFR, 우리가 이 종목을 잊으려 잊을 수가 그쵸. 없잖아요. 또 5G 테마 안에서 KMW, 오이솔루션, 이노와이러스 여러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HFR도 다시 한번 공략해 볼게요. 그렇죠.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수익이 이미 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시세가 좀 뜨뜻미지근해서 자신 없으실까봐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HFR 같은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인 5G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었죠. 5G 관련주가 1차 상승에 쉬어가는 와중에 이 종목이 2단 반등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강한 시세 분출을 시도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무선 통신 장비라든가 또 인빌딩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가 통신 기지국이라든가 중계기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그 난청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기기는 분명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5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무선 사업 부분을 주시한 성장세가 상당히 큰 상태고요. 무선 프론트라든가 전송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성장성과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5G 통신 발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이런 서진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아직도 시세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서진시스템이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지난 1차 상승 때 시세가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이에요. 잠깐 올랐다가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소외됐던 종목이 일단 올라가 그러면 그동안 올랐다가 못 빠지지 않았던 대장주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MW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인 반대세를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위치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직전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었다가 소폭의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물량을 받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내일 당장 급등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홀딩하신 전력과 함께 반락을 위한 저가 매집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제가 44,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움직이게 되면 직전 고점은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44,000원 정도면 일단 주가가 사상 최고가 될 것이거든요. 사상 최고가게 되면 매물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탄력이 붙게 되면 시세 분출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44,000원까지 제시를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 한 번 정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34,500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34,500원 정도면 현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밀집대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재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펼쳐도 무방하니까 그런 전략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KMW도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요 며칠 다시 뚫어내고 있거든요. HFR도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리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